은 3번의 미팅을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 종이컵이 아닌 텀블러에 담긴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혼자서 행복할 때보다 더불어서 함께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더 크고 오래가죠. 바쁘고 각박한 일상 속에서 잃기 쉬운 나눔의 행복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이영훈 사무처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다 보면 나도 작은 거라도 좀 나누고 살아야지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따뜻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하는 나눔. 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6월에 있었던 광산구 소재의 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건축 인테리어와 싱크대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것은 올해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개소식을 통해 받은 축하쌀을 670kg을 기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힘을 보태자 이렇게 해서 매월 어려운 이웃 한 가정을 찾아서 무료로 싱크대를 제작해주는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 시작을 알리는 나눔을 8월에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가정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왜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화환 대신에 쌀을 받아서 기부하는 분들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쌀도 기부를 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재능 기부까지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도움들을 필요한 분들 적재적소에 연결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현금, 현물 그리고 이렇게 재능 기부 형태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네. 재단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나눔을 행정조직과 각 복지시설, 단체, 기관,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의 이사님들과 3,000명의 회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알리고요. 네. 또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는 이런 추천 과정에서 지역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세대를 추천해서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실제 방문을 해보니까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네. 아예 그런 싱크대는 아예 없고 네. 수도꼭지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런. 네. 워낙 낡은 집이라서 그 배관 자체가 녹슬어서 네. 싱크대를 만들자니 아예 전체 배관을 다 손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싱크대 하나가 아니라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서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눔이 값진 것은 기업이 공헌 활동에 직원들 모두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네. 어찌 보면 기업도 하나의 일도 공동체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수익의 나눔을 넘어서 직원들이 모두 동참하는 이런 나눔 활동이 지역의 기업이 마을을 살피고 또 마을이 다시 기업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혹 기업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행복한 나눔이 서로 형편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나눔 활동 매월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사업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사업. 네,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광주지방경찰청과 저희 나눔문화재단이 협약을 맺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나 간병, 그리고 긴급 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고통을 받는 범죄 피해자분들의 회복과 이분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법과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이런 이웃들을 지정해서 기탁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한 번의 범죄 피해를 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신 적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잘 네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경찰 공직자분들도 나서서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네. 또 하루는 경찰관 한 분이 재단으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사연은 그 범죄 피해자를 치료하시던 병원의 원장님이 네. 사연의 딱함을 듣고 진료비를 무료로 해주시고 또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그 병원 원장님은 이제 자신이 혹여라도 그 피해자분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아, 네.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여나 이제 당사자가 그걸 알고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입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했던 말씀이신데요. 네네. 특히나 범죄 피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비단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은 본인의 선한 의지가 도리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네. 세 번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대안에서는 나눔을 주는 분이나 나눔을 받는 분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투명한 운영 혹은 후원의 확대를 빌미로 해서 나눔의 전 과정을 감시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간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나눔 활동 등에서 다른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나눔이 보다 투명하고 운영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네. 그로 인해서 이게 감시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이웃은 자신의 어려움을 다시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나눔이 인격적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돈 중심의 전달책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나눔은 공감과 신뢰로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나눔 행동 자체도 그러니까 공개하고 서로 사연을 나누자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조의 노래입니다. 좋아해.